소상공인 수수료를 대폭 낮춘 광주 공공배달앱 이용자 점유율이 도입 3년 만에 15%까지 성장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공공배달앱에 경쟁체제를 도입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에 광천터미널과 복합쇼핑몰 등을 지나는 지선신설이 추진됩니다. 최근 정부가 지선신설 계획에 호응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광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안전시설을 대폭 늘렸던 게 주요했습니다. 노동계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광주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대정부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소상공인 수수료를 민간앱의 6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광주 공공배달앱 이용자 점유율이 도입 3년 만에 15%로 성장했습니다. 광주시는 경쟁체제를 통해 공공배달앱 운영사들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광주 공공배달앱을 운영한 위메프오의 가맹점은 1,200여 곳에서 9,300여 곳으로 7배가 늘었습니다. 수수료가 10%를 웃도는 민간앱과 달리 2%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40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 화폐인 상생카드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들도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위메프오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점유율은 15%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상생의 정책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여건에서도 광주 공공배달앱은 지난 3년간 점유율 15%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공배달앱 운영사 공모에 나선 광주시는 이번에는 위메프오뿐 아니라 신한은행 땡겨요까지 두 곳을 선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비용 부담 탓에 디지털 전환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QR 주문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QR로 일어나는 주문에 대해서는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제 주문을 받는 인건비 부분에서도 조금 더 완화를 하고 소상공인들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는 소비자한테 또 준다는 이 사실이 홍보가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큰 파급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미 배달앱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만큼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제공하느냐가 공공배달앱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1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1노조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투표 결과 92.3%가 찬성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노조 무파업 원칙을 깼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정서, 노사상생 발전 협약서, 부속 합의서 등 그 어디에도 무노조 원칙에 대한 문구는 없다며 노조 설립은 노동법으로 보장받는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전체 근로자 650여 명 중 140여 명이 소속된 1노조는 금속노조 가입 절차를 마친 뒤 이 노조와 통합하고 사측의 임단협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4년 개통 이후 낮은 접근성과 이용객 저조 문제가 지적됐던 광주 도시철도에 이른바 황금 노선이 추가로 신설될지 주목됩니다. 광주광역시가 도심 복합 쇼핑몰과 재개발 수요 등을 감안해 도시철도 1, 2호선 외에 지선 신설을 추진 중인데 최근 정부가 이에 호응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봤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가칭 광천터미널선은 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과 2호선 광주역 사이를 잇는 구간입니다. 전체 구간 7.7km 길이에 7개의 역을 잇게 되는데 이용객이 많은 황금 노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퇴근 수요가 많은 시청과 기아차 공장에 정차역이 들어서고 도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광천동 종합버스 터미널,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들어설 일신방직,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챔피언스 필드에도 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대통령실 건의 사업으로 꾸준히 지선 신설을 논의해온 광주시는 오는 7월 신설 노선 계획이 담긴 광주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국토부의 검증 용역과 승인 고시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예타를 통과할 경우에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1년 뒤인 2030년을 완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SOC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와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노선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혼잡 감소와 도심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도시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높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모두 더해서 6,6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광주시는 이 중에 시비로 마련해야 할 40% 정도의 예산을 전방 일심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도시철도 운영 측면에서도 광천터미널 지선이 신설된다면 기존 1, 2호선의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정부가 배분한 의대 증원 인원 75명의 50%만 내년 의과대학 모집 정원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에 38명을 더한 163명을 내년에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는 수업 여건과 실습실 현황, 교수진의 의견을 두루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선대 의대는 기존 125명에서 25명 증원분을 100% 반영한 150명을 모집하겠다고 대교협에 전달했습니다. 전남대병원에 이어 조선대병원도 교수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내일 오후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외래 진료 등 휴진 여부를 논의하고 시기와 참여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남대병원은 오는 3일부터 주 1회 외래 진료 휴진을 결정했지만 교수 자율에 맡기기로 해 실제 휴진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4월까지 광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강화하고 방호 울타리 등 보행시설을 개선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지난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따라 울타리가 세워졌고 횡단보도는 노랗게 칠해졌습니다. 보행신호로 바뀌자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우고 학교를 나선 학생들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광주에서 올해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4.7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했던 게 주요했습니다. 학생들이 넘을 수 없는 이런 방어 울타리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약 80%까지 설치됐습니다. 안전성이 높은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고 안전표지도 늘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항력선이 잘 돼 있다. 학태계끔 애들이 숙별하기가 좋고 나갈 때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인도로 다니니까 그거 가는 괜찮하더라고요. 광주경찰은 초등학교 27곳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보행지도와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67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기정점 노면 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점차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과 홍보 활동도 병행해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 지하수에 대해 하수 처리 사용료를 부과한 광주시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조사한 결과 건축물 공사 등으로 발생한 유출 지하수가 빗물관을 통해 인근 수로로 배수돼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았다며 광주시에 사용료를 환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유출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처리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가구당 14,000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7개월 동안 부과했습니다. 광주의 한 백화점 직원이 상품권 적립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의 한 백화점은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천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직원 A씨가 자신에게 적립해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측은 A씨가 법인 회원이 포인트 적립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횡령 규모와 방식을 파악해 사법기관에 고소할 방침입니다. 광주의 학교법인 36곳 중 절반이 임원과 친족관계인 교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광주에서 각급 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 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 법인 36곳 중 18곳이 53명의 친족 교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 모임은 36곳의 학교 법인 중 13곳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개해야 할 친족 채용 유무를 미공개로 하고 있고 이 중 7곳이 실제 친족 교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며 광주시 교육청에 행정처분을 촉구했습니다.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광주에서도 노동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강하게 규탄하며 대정부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 파탈!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조합원 2,500여 명이 광주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노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법과 제도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주 노동자, 1,0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늘 노동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반드시 퇴진시킵시다. 노동계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고 쟁의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조법 2, 3조 개정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건설 현장 안전망 구축, 임금체불 관련 법 개정 등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근본적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노동계는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은 정부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C 신대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1학기 우선 시행 늘봄학교인 삼각초등학교를 찾아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 삼각초를 방문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술 공연 등 재능 기부를 하고 어린이날 기념 간식과 학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 교육감뿐 아니라 광주시 교육청 부교육감과 국장들도 늘봄학교 1일 강사로 참여하며 재능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18년 기준 배출량 대비 40%인 670만 톤 감축을 목표로 정하고 오는 2033년까지 30조 4,435억 원을 투입해 수송과 농축수산 등 6개 부문 97개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조선이 주력 산업인 전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기획전시실에서 기억지도 금남로의 예술가들 전시가 8월 25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5.18의 참상과 진실을 알린 사진과 영상물, 김남주의 시집과 옥중편지, 연출가 박효선의 5.18 연극, 강영균 작가의 5.18 회화 작품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5.18 진상규명과 정신계승, 예술문화운동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